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MV in Painter Learning Multi-View Constants in Painting to Bridge 2D and 3D Editing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기존 3D 편집 방법, 즉 노벨 뷰 신더시스 및 3D 생성의 한계는 특정 카테고리에 국한되거나 배경이 단순한 합성 데이터에 의존하고 카메라 포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배경이나 조명에서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어떻게 하면 복잡한 3D 최적화 없이 2D 편집 결과를 다른 뷰에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새로 생성하는 대신 마스크 영역만 채우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스테레오 이미지 에디팅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테레오 편집에서 중요한 것은 좌우 시점 및 일관성 유지입니다. 한 시점에서 객체를 바꾸면 다른 시점에서도 동일한 기하 구조와 외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MV 인페인터는 이 문제를 투 뷰가 아니라 일반적인 멀티뷰 환경에서 확정한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릴레이트 워크입니다. 어, 이미지 인페인팅은 오랫동안 연구된 분야인데 초기에는 로우 레벨 퓨처 기반 복원이 주로 이루었고 이후 간 기반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텍스트 품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어, 레퍼런스 가이드 방식은 다른 이미지를 참고해 복원하고 비디오 인페인팅은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해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3D 장면 편집에서 필요한 멀티뷰 일관성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디퓨전 기반 2D 생성 모델의 발전 덕분에 3D 생성 모델도 크게 발전했는데 대표적으로 SDS를 활용해 2D 디퓨전 모델을 슈퍼비전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단일 객체 중심의 합성 데이터로 학습되어서 실제 장면처럼 복잡한 배경과 조명, 그림자가 있는 환경에서는 자연스러운 편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벨뷰 신덕시스는 새로운 시점을 생성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디퓨전 기반 모델이 등장하면서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 다른 방식은 깊이를 추정해서 이미지를 warp하고 2D 인페인팅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체 뷰를 새로 생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일반화가 제한되고 테스트 타임 옵티미제이션이 필요하며 깊이 추정 오류가 생기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전체 뷰를 생성하는 대신 마스크 영역만 채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널프나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기반 편집 방법도 있는데 이는 텍스트 지시로 정면을 수정하거나 특정 영역을 편집합니다. 하지만 조명과 그림자 경계가 부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확한 카메라 포즈가 필요하고 테스트 타임 최적화 비용이 매우 큽니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 빠르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방법들은 전체 뷰를 새로 생성하거나 무거운 3D 최적화가 필요하거나 포즈 정보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MV 인페인터는 이를 피하고 다시점 2D 인페인팅을 재정의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멀티뷰 편집을 제안합니다. 메소드입니다. 이 그림은 전체 워크플로우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2D 인페인팅으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 멀티뷰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 MV 인페인터 F와 MV 인페인터 O를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확장합니다. 즉, 2D 편집에서 멀티뷰 확장, 그 다음 3D 재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음, 여기서 오버뷰인데 여기서 파란색 박스는 레퍼런스 뷰의 어텐션 피처이고 빨간색 박스는 타겟 뷰의 어텐션 피처입니다. 여기 어, 여기서 중요한 기능으로 레퍼런스 키 밸류가 나오는데 이 레퍼런스 키 밸류는 타겟 뷰의 셀프 어텐션 안에 레퍼런스 뷰의 키와 밸류를 갖다 붙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타겟 뷰가 생성될 때 레퍼런스의 외형을 직접 참조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3D 편집을 멀티뷰 2D 인페인팅 문제로 재정해야 하는 논문이라고 하였는데, 목표는 구조적 일관성, 외형적 일관성, 또한 카메라 포즈 없이 모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로 편집된 한 장의 레퍼런스 뷰 이미지를 넣고 인페인팅에 필요한 타겟 뷰 이미지들과 관련 마스크를 입력으로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뷰를 처음부터 생성하는 것보다 마스크되지 않은 영역의 단서, 조명과 그림자 같은 단서를 활용하여 소부 국부적인 영역을 합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델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MV 인페인터는 두 가지 변형이 있는데 여기서 MV 인페인터 O는 오브젝트 센트릭 객체 중심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고 F는 정방향 장면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 백본은 공유를 하지만 여기 있는 백본들은 공유를 하지만 이,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이 로라와 모션 모듈은 각각 다르게 학습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키밸류와 플로우 그룹핑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레퍼런스 키밸류 컨캐트네이션은 뷰간 색상 및 질감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모듈인데 파란색 어, 이 파란색 박스는 레퍼런스 뷰이고 빨간색 뷰는 타겟 뷰이니까 이 레퍼런스 뷰의 키 밸류를 타겟 뷰의 어텐션에 직접 연결하게 되므로 따라서 타겟 뷰가 생성될 때 레퍼런스 외형을 직접 참조하게 되어 크로스 뷰 어피어런스 컨시스턴스를 확보하여 다른 뷰에 일관되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색감 유지와 질감 유지, 그리고 객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우 그룹핑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멀티뷰는 본질적으로 카메라 이동 문제인데 이 논문에서는 명시적인 카메라 포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옵티컬 플로우를 대리 정보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댄스 플로우를 직접 사용할 시 과적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옵티컬 플로우를 먼저 구하고 또 CNN을 통해서 플로우 피처를 수출합니다. 또한 어, 스페셜 템포럴 어텐션으로 주간 패턴을 정리를 하고 또 여기서는 슬롯 어텐션이라는 걸 쓰는데 픽셀 단위 플로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네 개의 러너블 쿼리로 모션을 그룹화합니다. 결국 이 플로우를 네 개의 모션 토큰으로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모션은 픽셀 단위 흐름이 아니라 고수준, 고수준의 카메라 모션 정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포즈 없이 모션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슬롯 어텐션을 사용을 하냐? 댄스 플로우는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노이즈에도 민감하고 모델이 플로우에만 의존하는 숏컷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슬롯 기반 모션 토큰은 플로우를 몇 개의 추상적인 모션 토큰으로 압축합니다. 즉, 픽셀 움직임이 아니라 카메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같은 고수준 정보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노이즈에 강건하고 일반화한 성능이 향상됩니다. 플로 그룹핑을 통해 얻은 모션 임베딩은 클립 텍스처, 클립 텍스트 임베딩과 컨캣네이션 됩니다. 이 결합된 조건 벡터가 유넷의 크로스 어텐션에 들어가고, 즉, 이미지 피처는 쿼리가 되고, 텍스트와 플로우는 키와 밸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디퓨전 모델은 텍스트 조건과 모션 정보를 동시에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카메라 포즈 없이도 멀티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MV 인페인터 모델의 추론 파이프라인을 보여주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 이 MV 인페인터 F 부분을 보시면 먼저 배경이라는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객체 제거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참고 이미지는 제거할 객체가 있는 이미지이고 그 아래 이 백그라운드는 제거 후에 남겨질 배경에 대한 프롬프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본 이미지에서 객체가 제거된 여러 개의 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MV 인페인터 5는
제거된 객체 영역에 대해 마스크를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어댑션이 조정하는 단계이고, 이 엠브 인페인터 5는 이 샌드위치라는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이 제거된 배경에다가 객체를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이 참고 이미지는 삽입할 객체의 이미지이고, 이 아래 프롬프트는 삽입될 객체에 대한 프롬프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전 단계에서 제거된 영역의 새로운 객체가 여러 부에 일관성 있게 삽입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객체 삽입을 위해 새로운 마스크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각 이미지는 객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란색 점과 파란색 점선 사각형과 노란색 모서리 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 뷰에서 객체의 위치와 자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스크 어댑션은 마스크 어댑션은 포즈 없이도 다른 뷰에서 객체 위치를 찾는 것인데, 이는 3D 바운딩 박스의 바텀 페이스가 객체가 놓인 평면과 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3D 바운딩 박스로 바텀 페이스의 점들을 얻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점들을 얻고, 이 점들을 각 뷰로 투영을 해서 이 점들을 감싸는 최소 영역을 만들기 위해 컨벡설 기반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초기 마스크를 구성을 합니다. 퍼스펙티브 월핑은 객체가 놓여져 있는 바닥 평면을 기준으로 다른 뷰에서도 그 위치를 기하학적으로 옮겨서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인데, 먼저 한 뷰에 객체를 넣었고 다른 뷰에서도 같은 위치를 넣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카메라 포즈 정보도 없고 3D 모델도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객체를 바닥 평면에 있,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이블 표면에 여러 뷰 간에 대응되는 점들을 찾고, 이 녹색 선이 같은 시점에 서로 다른 뷰 위치인데, 즉 평면에서 2D와 2D의 대응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 여기서 렌색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전환 행렬 M을 계산을 하고, 이 렌색 알고리즘은 잘못된 매칭을 제거하고 가장 일관된 M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즉 바닥 평면이 다른 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행렬을 이용을 해서 바텀 페이스를 월핑을 하고, 객체의 3D 박스를 생각해 보면 바닥면은 바닥과 같은 평면이므로 이 같은 변환 행렬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뷰로 원금 변환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카메라 포즈 없이도 여러 뷰에서 일관된 위치에 객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그림은 엠브 인페인터가 객체 제거와 삽입을 통해 2D 이미지를 3D 장면 편집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포즈 정보 없이도 객체의 위치와 원근감을 추정해서 여러 뷰에 걸쳐 일관성 있는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마스크 어댑션 및 퍼스펙티브 월핑 기술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엠브 인페인터 5 모델은 오브젝트 객체 중심 데이터 전체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객체 중심 데이터셋입니다. 어,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엠브 인페인터 F는 홀스 베이싱 장면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즉 정방향 데이터셋으로 학습되고 실내 및 실외 장면 모두를 포함합니다. 옴니 3D는 학습에는 사용되지 않고 제로샷 검증용입니다. 프레임 수를 동적으로 조절하여서 일반화를 유도합니다. 여기서는 그 불균형한 카테고리 분포를 완화하기 위해서 각 에포크마다 각 카테고리에 대한 동일한 수의 장면 서브셋을 샘플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미지는 인페인팅 및 플로 추출을 위해서
256, 256으로 크기 조정 및 잘라내기가 됩니다. 여기서 비교한, 아, 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객체 중심 잘라내기와 삽입한 것들을 보여준 것인데, 먼저 이게 MV 인페인터가 한 결과들이고, 이 아래는 비교한 모델들의 결과입니다. 먼저 제로, MVS 등등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고, 얘는 객체 중심 MV 인페인터 5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MV 인페인터 5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훨씬 일관성 있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표를 보시면 이 도메인과 제로샷 옴니 3D에서 모두 소타를 달성했고, 그리고 포즈 프리 방식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또 멀티뷰 컨시스턴스도 유지를 했고, 먼저 이 제로 NVS는 포즈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 널 필러와 레프트 리필은 멀티뷰 일관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MV 인페인터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엘핍스, FID, 디노 A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고 아티팩트 없이도 안정적으로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또 포즈 프리, 카메라 포즈 없는 방식 중에서도 최상이라고 합니다. 또 신 레벨 인페인팅은 그 MV 인페인터 F 모델에 대한 것인데, 어, 비디오 베이스 대비 우수한 결과가 나왔고, 레퍼런스 베이스에 대비해서도 일관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앱- 모든 매트릭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고, 특히 이 FID와 KID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장면에서 에디팅을 보여준 것인데, 이걸 보시면 실제 장면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마스크 어댑션 덕분에 다양한 형태의 객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관성 덕분에 3D 가우시안 재구성에도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여기서 주요 기원은 어, 인페인팅 포뮬레이션이 가장 큰 기여를 했고, 애니메이트 디프는 추가를 했더니 구조 일관성이 향상되었고, 래프 KV를 추가했더니 외형 일관성이 향상되었고, 그 다음 덴스 플로우, 슬롯 기반 플로우로 덴스 플로우를 줄였다는, 줄였다는 기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페인팅 포뮬레이션인데, 포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댄스 플로우는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키고 슬롯 베이스 그룹핑은 가장 안정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오브젝트 센트릭과 포워드 페이싱 모두에서 검증되었고 제로샷 일반화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콘클루션입니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3D 장면 편집을 새로운 시점 생성 문제가 아니라 멀티뷰 2D 인페인팅 문제로 재정의하였고, 플로우 그룹핑과 랩트 KV를 통해 카메라 포즈 없이도 멀티뷰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센트릭과 씬 레벨 모두에서도 소타 성능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3D 가우시안 재구성까지 자연스럽게 연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사이트는 3D 편집을 반드시 넓으나 3D 가우시안 기반으로 풀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잘 설계된 멀티뷰 디퓨전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3D 수준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 또 이 논문의 한계로는 완전히 새로운 배경이 등장하는 360도 장면에서는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어댑션은 평면 가정을 의존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에서는 제한이 있고, 또한 SD 1.5 백본의 표현력, 모델의 표현력 한계도 존재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